이러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관리자님들 혹은 대표님들이 수용하지 않고 묵인한다면 퇴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코사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SNS를 통해서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고민이 어떤 게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수업료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수업료 올리고는 싶은데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수업료를 올리고 싶다고 해서 당장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업료를 올리는 과정이 선생님들이나 센터 그리고 회원님들한테도 워낙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수업료를 올리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트레이너 선생님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트레이너는 이 수업료가 그 트레이너의 몸값, 가치를 평가한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트레이너는 얼마를 받네, 이 동네는 얼마를 받네, 저 동네는 얼마를 받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수업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트레이너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회원님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얼마를 책정해야 적당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파트인 것 같아요. 본인의 수업료가 높아지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여 수업료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수업료를 올리기 쉽지 않은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4가지로 판단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기존의 회원님들이 과연 이걸 동의해 주실까? 납득해 주실까? 이 문제에서 먼저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회원님들은 일정한 수업료를 내고 트레이너와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수업료가 적당한지, 아니면 비싼 것 같은지, 아니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은지 속으로는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회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마 수업료를 올리는데 어려운 점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회원님들을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과연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원님들은 절대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로 바라볼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트레이너 본인이 수업료를 올리고 싶지만 올려도 되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그 정도 받을 가치가 있는 트레이너인가?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 무조건 올릴 거야, 이렇게 확신하고 자신있게 밀어붙이는 분들은 많이 없다고 봐요. 왜냐? 내가 그 빌드업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세 번째, 주변 센터들의 금액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센터나 PT샵들이 PT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는 금액들과 내가 올리고 싶은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 주변부에서 운동을 희망하시는 회원님들은 여러 곳들을 파악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시세와도 어느 정도 나의 결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난 센터 내에서 다른 선생님들과의 수업료가 달라지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주변 센터들과도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상이하거나 역으로 회원님들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은 바로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착각인 것 같아요. 수업료를 올리기 위해선 내가 수업료를 올려도 회원님이나 센터나 또 잠재 고객님들이 충분히 납득 가능해야 해요. 그런데 나는 과연 그런 자격을 갖췄는지, 그걸 입증할 수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했는지, 나는 포트폴리오도 작성돼 있고 나는 그 정도 가치가 되는 것 같아,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구매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건 고객들이란 말이죠. 고객들한테 나는 보여줘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착각은, 나 수업도 잘하고 재등록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쯤 되면 수업료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착각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센터나 선생님들이 못할 걸 기대하고 선생님들을 뽑지 않아요. 어떤 센터든 선생님을 직원으로 뽑을 땐 당연히 수업도 잘할 거고 당연히 재등록도 잘할 거고 1인분을 하겠지 라는 개념으로 선생님들을 뽑게 됩니다. 그 정도만으로는 가격을 올리거나 회원님들, 센터, 대표님들, 미래에 찾아올 잠재 고객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너들 흘러 넘치고도 남잖아요.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수업료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너무 어려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가치가 평가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에요. 단순히 수업을 잘하고 그동안 재등록을 잘해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트레이너로서 그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잠재력을 믿고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회원님들이 주변에 갖춰져 있는지,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그럼 수업료를 올리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올리지? 도대체 어떻게 올려야 돼 이거?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럴까봐 제 경험에 의한 방법을 3가지만 한번 크게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이 많을 때 보통 금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나라는 트레이너가 회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통의 공급과 차원이 다를 때, 그럴 때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즉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직접 모객할 수 있는 능력,
쉽게 말하면 센터를 찾아와서 나에게 배정되는 회원이 아니라요, 나를 보고 어디서든 나를 보기 위해 이 센터를 찾아오는 회원님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런 회원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수업을 잡아드릴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일 겁니다. 회원님들 사이에서는 선생님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수업을 듣기 위해 금액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센터를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회원님들을 설득하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모객하는 능력이 충분했다면 지금 센터에 소속되어 있지 않겠죠. 본인 것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활동을 이미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센터에 소속이 돼 있는 거고, 센터에서 배정된 수업을 통해 수익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 단순히 그렇게 수익 활동을 이어가시는 건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센터가 어느 순간 망하잖아요. 선생님들은 다시 처음부터 딴 곳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물론 따라오시는 회원님들이 있겠죠. 하지만 거리적 이동, 또 센터의 환경,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오실 회원님들보단 오시지 않을 회원님들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모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 내가 모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막혀요. 우리는 내가 그거 할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 안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선생님,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보고 오는 회원님들이 늘어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꾸준히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요즘은 유튜브나 인스타를 선생님들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유명한 트레이너, 잘 나가는 트레이너, 정보성이 너무 좋은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그 선생님들의 방향을 따라가시잖아요. 근데 왜 선생님들은 보고만 계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걸 보고만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한 내용들, 회원님들과 가장 좋은 시너지를 발휘했던 방식들, 본인만의 방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드러내세요. 어디에든지. 센터 안에서만 내 회원님들한테만 그걸 전달하고 퍼뜨린다? 아무 의미 없어요. 소개는 들어오겠죠.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조금 더 불특정 다수가 나를 볼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나한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SNS상에서 나를 노출할 수 있는 본인만의 컨텐츠를 만드셔야 될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아요. 한 명 한 명 늘어나가게 되면 선생님의 코어 회원층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수업을 올려도 센터에서 할 말이 없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의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들 센터에 요구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센터는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딱히.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런 능력들을 펼쳐내고 드러내고 실제로 그게 성과로 이어지면 센터 입장, 센터의 대표님들, 관리자님들도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회원님들 역시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저는 이걸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이걸 듣고도 안 하면 문제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수치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리고 또 회원님들과의 시너지를 좋게 냈던 방법, 정말로 실제로 결과가 좋았던 것들을 수치화하세요.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요. 내가 어느 정도로 성과를 올렸고 재등록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그래서 내가 센터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수치화하고 기록화해 두세요. 아마 이거 수치화하고 기록화해 두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어떤 회원님들이 와도 보여줄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고요, 센터를 설득할 근거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온 성과가 있고 이렇게 직접 회원님들을 모셔왔고 그런 회원님들로 하여금 계속 재등록을 이루어냈고 그만큼 센터에 어느 정도로 기여를 했는지 수치화해서 근거를 들이미는데, 어떤 센터에서 어떤 대표가 그 근거를 보고 선생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거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 센터 대표님들께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정상적인 대표님이라면 다 수용해 주실 겁니다. 이미 이 선생님은 나에게 엄청난 시너지가 되는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런 근거도 없고 수치화 시킨 자료도 없는데 단순히 그냥 수업료 올려달라고, 안 올려주면 막 삐져 있어 이러고 삐져 있으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기여라고 생각 못 할 수 있어요. 보통의 센터에서는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 매출과 세일즈를 강조하는 센터들은 특히나 더더욱더요. 만약 이러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와 센터의 관리자님들 혹은 대표님들이 수용하지 않고 묵인한다면 퇴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이 놀기엔 너무 작은 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도 믿는 건 정말로 정상적이고 좋은 대표님들은요, 그런 근거 제시하시잖아요.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고마워서라도 선생님이 요구하는 조건들 수용해 주실 겁니다. 합리적인 선에서는요. 저는 수업료를 올리고 선생님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100번 동의합니다. 그러셔야 하고요. 결국 그렇게 하셔야만 선생님들한테도 센터에게도 엄청난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만의 명분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를 압박하세요. 센터 거절 못합니다. 선생님들이 판단하시는 좋은 근거가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너무 많이 말을 해서 그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